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군산의 각종 철도가 부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새 철도망 구축에 맞춰 역신설 등 도시개발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는 내년에 용역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거점인 전북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지난달 준공했지만 운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센터장 자리가 2달째 공석인데다 입주기업 모집이 저조해 정상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익산 보석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보석 산단을 활용한 보석 체험 확대와 보석 디자인 체험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난 7일 보석 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전문가들은 낡은 산단 건물을 활용하고 시민들이 디자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군산의 각종 철도가 부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새 철도망 구축에 맞춰 역신설 등 도시개발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내년에 용역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첫 소식 이승원 기자가 전합니다. 군산의 철도 교통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장항선 익산과 대야 구간의 복선화와 군산항 인입철도 공사가 마무리된 데 이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에 따라 새로운 노선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우선 익산과 천안을 연결하는 장항선 전 구간의 복선 전철화가 오는 2026년까지 추진됩니다. 또 2028년에는 홍성역에서 출발해 수도권을 잇는 서해선을 경부고속철도와 연결하는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대야역과 새만금항을 연결하는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오는 2035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국가철도 구축 계획에 맞춰 군산시가 철도망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철도 환경 대응을 위한 용역 사전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본 예산에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하역 확장과 새만금 인입철도 구간에 가칭 남군산역 신설을 위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기재부 예타의 새만금항 인철도 통과가 됐는데 남군산역 계획이 빠져 있어요. 도심권에서 가장 근접한 곳에 신역사에 필요한 논리 이런 것들 개발해가지고 또한 유치와 규모 등을 제시하려고 하는 게 저희 용역의 목적입니다. 이어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체계 개편 등 분야별 의견을 수렴해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군산시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용역을 진행하고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 기본계획 반영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산이 서해안권의 철도 요충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발전 전략을 지금 현재 마련하려고 하는 거고 이것을 국가계획에 반영도 시키고 또 도시계획 수립도 거기에 맞춰서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게 지금 현재 저희들의 지금 방향입니다. 서해안권 철도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군산. 잇따른 철도 개통에 따라 군산의 지도가 새롭게 바뀔 것으로 전망됩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새만금의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투자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개발청장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또 공유수면 점유 사용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해 줄 수 있고 투자기업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민주당 안호영, 이원택, 신영대 의원이 발의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가 2년여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도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집단 운송 거부로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피해가 확대돼 국가 경제 전반에 위기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며 정당성 없는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조속히 복귀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와 여야가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운임제 폐지를 막기 위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안한 3년 연장안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논평을 통해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지 않는 화물 노동자들은 과로와 과적, 저임금에 내몰려 있다며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정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TV토론의 발언 사실은 인정하지만 허위 사실이 아니기에 죄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변론했습니다. 또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에 환수라는 용어 대신 이에 준하는 절차를 설명해놨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 시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열립니다. 군산에서 연쇄 보복폭력을 저지른 폭력 조직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이른바 그랜드파와 백학관파 등 2개 조직원 7명을 구속 기소하고 백학관파 간부급 조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상대 폭력 조직원의 사업장, 주거지 등을 찾아가 야구 방망이 등으로 집기를 부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폭력 조직 간부는 조직원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서에 축소 수사를 요구하며 수사 협상을 시도한 걸로 드러나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거점인 사회적 경제혁신타운이 지난달 준공했지만 운영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센터장 자리가 2달째 공석인데다 입주 기업 모집이 저조해 정상 운영이 가능할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대학교 인근에 지어진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28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사회적 기업 입주 공간과 연구 공간, 특산품 판매장 등을 갖췄습니다. 도내 1,900여 개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의 육성과 설립 지원, 판로 마케팅을 돕게 됩니다. 전북도는 지난 9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운영을 맡기고 지난달 준공 승인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입주기업 모집이 쉽지 않고 센터장 자리가 2달째 비어있으면서 정상 운영이 쉽지 않습니다. 2달 전부터 입주기업 공고를 3차례나 냈지만 32곳 모집에 접수된 기업은 12곳에 불과합니다. 사회적 기업들은 이미 쓰고 있는 사무실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전주권과 거리가 멀어 입주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선뜻 지금 입주하겠다는 기업이 예상치를 좀 밑돌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다만 이제 이 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서 가급적 12월 안에는 다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다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센터장이 지난 10월 임기가 끝났지만 후속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내년 3월쯤 개관식을 준비하고 있지만 운영은 내년 초부터 시작할 방침입니다. 본격적 운영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준공이 되더라도 입주기업에 대한 사전 절차 같은 게 있어서 현재는 지금 집기류 같은 거 지금 세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내부 시설이 갖춰지지 않고 입주기업 모집이 순탄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국에서 첫 준공한 광역 단위의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제때 문을 열지 못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이른바 라돈 매트리스를 군산에서 소각하려던 계획이 일단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신영대 의원은 SNS를 통해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했고 환경부로부터 일단 소각 계획을 중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민간 폐기물 기관에서 라돈 침대 처리를 원치 않고 있어 군산 공공지정 폐기물 처리장에서의 소각을 추진하려 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환경부는 전국에서 수거한 라돈 매트리스 560톤 가운데 15톤을 지난 9월 말 군산에 있는 공공지정 폐기물 처리장에서 시범 소각한 뒤 나머지 매트리스도 소각하려다가 현재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라돈 침대를 시범 소각한 결과 방사능 수준이 기준치보다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지난 9월 29일부터 사흘 동안 군산에서 주민 참관하에 시범 소각을 진행한 결과 방사능 농도가 미미하게 상승했지만 관리 기준 대비 낮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업자 피폭은 기준치 1만 분의 1 수준이고 황산화물과 일산화탄소 등 배기가스 35종 중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는 방사선 특정 분석 결과와 폐기물 처리 계획 등을 주민협의회에 수시로 제공해왔고 주민과 협의한 후 처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발굴된 수중 유물이 전남 목포의 해양박물관으로 이관되고 있어 군산에 전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군산군도 해상에서 발굴된 수중문화재 15,000여 점 모두 목포에 있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부설박물관으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군산 등 도내에는 수중 유물을 발굴하고 연구할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이에 따라 문화재청과 함께 오는 2027년까지 군산에 수중 고고학 교육 훈련센터를 설립할 계획이지만 내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국가 예산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군산항 위기 극복을 위해 물동량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제 열린 군산항 민간 간담회에서 계획 수심 미확보, 수출입 물동량 불균형 등 군산항의 문제점과 항만업계 경영난 해소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군산시는 광양항을 이용하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1:1 포트 세일을 추진하고 핵심 기업과 품목을 선정해 신규 화물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 매월 실무협의회를 열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해조류 양식어업의 어장이 10헥타르 이상인 경우 어장관리선을 운영할 수 있을 걸로 전망됩니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어제 서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장관리선 척수와 사용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해조류 양식어업으로 공유 또는 행사한 어장의 합산 면적이 10헥타르 이상이면 어장관리선을 3척까지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해조류 양식어업은 어장의 합산 면적이 5헥타르 이상일 경우 2척까지 허용했습니다. 군산 등 도내 김 양식장에서 황백화와 갯병 피해가 끊이질 않자 신품종 개발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풀무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도내 어장 환경에 특화된 김 신품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 김 양식장은 군산을 중심으로 고창과 부안 등 5,526헥타르에 이르고 있고 지난 2021년 전남해양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한 해풍 1호 품종에 전량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황백화와 갯병이 발생하면서 생산량이 계속 줄고 있고 지난해 생산량은 3만 5천여 톤에 그쳤습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농협과 산림조합은 선거에 출마하려는 조합장이나 이사 등은 오는 20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또 수협은 내년 1월 19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조합장 선거 투표일은 내년 3월 8일입니다. 한편 익산에서는 15개 조합, 군산은 10곳에서 투표가 치러집니다. 익산시 보석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보석 체험 확대와 보석 디자인 체험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난 7일 보석 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백진 서울대 교수와 김광진 마이마스터 CEO가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등동 익산 귀금속 보석공업단지에 위치한 익산 귀금속연합회. 지난 7일 이곳에서 익산시 보석산업 발전을 위한 시민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토론회는 시민들과 관계자 20명이 참석해 익산시가 단순 제조업에서 탈피해 보석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토론회는 백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김광신 마이마스터즈 CEO, 천의영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 3인의 주제 발표로 시작됐습니다. 백진 교수는 보석 문화거리 개발 가능성과 문제점을 분석하며 경사진 언덕, 낮은 옥상같이 귀금속 공업단지의 낡은 건물들을 활용해 공간적 체험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주 낡은 건물들이죠. 오래된 건물들입니다. 73년도의 단지가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 건물들이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석을 우리가 적절하게 이 어두운 곳에서 활용하면서 전시하면 그 가치를 더 배가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세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복지 공간과 휴게 공간의 부재를 짚었습니다. 김광신 마이마스터즈 CEO는 보석 산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디자이너, 일반인이 자유롭게 보석 디자인에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희영 경기대 교수가 성수동 수제화 거리 성공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시화센터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보석 문화거리 구성과 보석 공예장인 양성 사업 등에 참고해 보석 특성화 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익산을 보석 산업 자체가 아니라 보석을 문화로 바라보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시민들의 체험, 그리고 공방, 그리고 이제 장인들이 활동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 보석을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익산을 이끌어가는 문화로 인식하고. 과거 세계 주얼리 수요의 90%를 기록하며 보석 산업을 주름잡았던 익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KCN 김현준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만 명대로 어제보다 감소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만 5,2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확진자 수가 주춤했지만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당분간 완만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35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61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0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821명을 비롯해 군산 344명, 익산 297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6일 기준 1.03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4명 발생했습니다. 군산에서 윷놀이를 하다가 이웃 주민에게 호미를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이웃 주민에게 호미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쯤 군산 나운동의 한 아파트 노상에서 윷놀이를 하던 중 이웃 주민인 60대 B씨에게 호미를 휘둘러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년 가까이 보호관찰을 피해 도망다닌 20대가 보호관찰 종료 4일을 남겨놓고 붙잡혀 소년원에 유치됐습니다. 군산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보호관찰 법률을 위반한 21살 A씨를 광주 소년원에 유치했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 때 사기로 붙잡혀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지만 주거지를 무단 이탈해 21개월 동안 숨어 지내다가 최근 붙잡혔습니다. 한편 보호처분 대상자는 만 22세까지 소년원 유치가 가능합니다. 내년 6월부터는 만 나이로 통일될 예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제표준인 만 나이 사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출생일로부터 한 살이 적용된 후 다음해 1월 1일부터 한 살씩 증가하는 방식은 사라지며 신생아가 한 살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수로 표시됩니다. 도내 아파트 매매값이 15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전북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는 일주일 전보다 0.38포인트가 또 떨어졌습니다. 특히 낙폭은 마이너스 0.1% 수준에서 이제는 마이너스 0.3%대로 커졌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황혼이혼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에서 3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가 이혼하는 비중은 지난 2011년 6.3%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7.1%로 10년 새 10.8%포인트가 늘었습니다. 또 남녀 평균 이혼 연령은 지난 2011년 남성이 44.9세, 여성이 41세였지만 지난해에는
각각 50.3세와 46.3세로 높아졌습니다. 전라북도가 내년도 마을기업 신청을 오는 16일까지 받습니다. 신청된 마을은 내년 1월부터 현장 실사와 대면 심사, 추천 절차 등을 거치게 되며 행정안전부가 3월 중에 최종 선정합니다. 예비 마을기업은 최대 2천까지, 신규는 5천, 재지정은 3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올해 도내에서는 21개 마을기업이 선정돼 6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부안군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수소 청소차를 운행합니다. 부안군은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수소 특장차 시증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소 청소차를 배정받아 1년간 시험 운행을 거쳐 효율성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수소 청소차는 소음과 매연, 열기 등이 발생하지 않아 청소 노동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익산의 시민 기록가들이 성당면 두동마을의 역사와 문화, 일상을 담은 기록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익산 성당면 두동마을에서는 글과 그림, 사진 등으로 구성된 기록 콘텐츠 제작품 전시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 콘텐츠는 2년 전부터 전문 교육을 받은 시민기록가 20여 명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익산시는 마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 민간 기록물 60여 건에 대해 목록화 작업을 마쳤습니다. 익산 황등 작은도서관이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북도는 도내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 문제 해결 노력, 지역사회 연계 운영 등을 평가해 이같이 선정했습니다. 황등 작은도서관은 다문화 가정 및 특수아동층과의 소통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익산시에는 현재 52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이로운 익산여행 사업이 내년에도 이어집니다. 익산시는 4대 종교 순례길과 지역의 대표 관광지를 함께 여행하는 다이로운 익산여행 프로그램을 내년 3월경 재시작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원불교 중앙총부를 시작으로 나바위 성당과 두동교회, 심곡사 등을 방문하며 종교 체험과 여행을 함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의 기업 신용평가가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로부터 AAA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 새만금 사업의 정책적 중요성과 유사시 정부 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평가를 내놨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등 대형 개발 사업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제 발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도내 수출 실적이 20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도내 전체 수출액은 5억 9,600여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감소했습니다. 6억 달러 선이 무너진 건 20개월 만입니다. 도는 코로나19 봉쇄 여파에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적 요건으로 중국 수출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 걸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용안면 의용소방대가 34개 마을 경로당 회장과 이장을 대상으로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앞으로도 각 경로당을 돌며 순회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익산의 전 신동발전협의회 회장이 신동행정복지센터에 축구인재 청소년 꿈 응원 후원금을 기탁하며 훈훈함을 전했습니다. 100만 원의 장학금이 축구 특기를 가진 저소득 청소년 후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대표 닭고기 전문기업인 동우팜투테이블이 군산시 서수면에 사랑의 백미 800kg과 라면 80박스를 기탁했습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어려운 이웃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전의 기온은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1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10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내일 대체로 흐리며 10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